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을 위한 컴퓨터 강좌입니다. 오늘은 구글 설문의 마지막 시간으로 설문지로 받은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완성했던 파일을 열어볼게요. 오른쪽 바둑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구글 드라이브, 지난 시간에 온라인 수업이라는 폴더에 저장을 했었죠. 온라인 수업 1차 시라는 폴더가 또 보이는데, 이 폴더는 설문 중간에 파일 업로드를 선택한 질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일을 열어볼게요. 설문에서 답한 내용은 모두 상단의 응답이라는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응답이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답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계정의 응답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응답 탭에 246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246번 답을 했다는 뜻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간단하면서도 복잡하게 생겼죠?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녹십자 모양의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스프레드시트에서 응답 보기 라는 설명이 보이죠? 우선 스프레드시트는 온라인상의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른 영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새 스프레드시트 만들기는 새로운 파일에 설문 결과를 저장하는 기능인데, 설문 파일의 제목에 응답이 붙고 아이콘 모양은 녹십자 모양의 파일이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엑셀 창이 하나 더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은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아래에 기존 스프레드시트 선택은 이미 만들어진 파일에 이어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점 3개를 눌렀더니 나오는 메뉴, 첫 번째 새로운 응답에 대한 이메일 알림 받기는 설문에 답이 생겼을 때 알림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응답 수집 장소 선택은 설문 결과를 어떤 파일에 받을 거냐를 선택하는 기능인데요. 아까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 보이죠? 이미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응답한 결과를 새로운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고, 이전에 만들었던 파일에 이어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문지 연결 해제는 지금 응답 결과를 받고 있는 스프레드시트와 설문과의 연결을 끊어서 응답을 하더라도 결과로 저장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연결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두 번째, 응답 수집 장소 선택에 들어가 새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든지 기존의 다른 시트에 받든지 선택하면 됩니다. 네 번째, 응답 다운로드는 온라인상으로 존재하는 설문 결과를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고, 마지막은 저장된 설문 결과를 모두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개별적으로 삭제하려면 아래 개별 보기 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응답 받기는 설문이 종료된 걸 모르고 사람들이 응답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인데, 해제하면 더 이상 설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설문지 연결 해제와 유사하긴 하지만 조금 다르죠. 아래에 3개의 탭이 있는데, 요약은 말 그대로 내 설문 결과의 요약본을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니까 질문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탭에서는 설문 내의 질문과 보기 답안마다 얼마나 답을 했는지 볼 수 있고, 개별 보기는 각각의 답을 하나씩 보여주는데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추가해 줄 수 있어 마치 시험지에 채점을 하고 선생님이 코멘트를 달아주듯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별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제 아까 스프레드시트를 확인해 볼게요. 엑셀과 비슷하게 생겼죠? 엑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결과를 쭉 나열해서 보여줄 뿐입니다. 가장 윗줄에는 아까 설문에서 했던 질문들이 칸으로 나뉘어 보이네요. 다음 줄부터는 응답인데요. 응답한 시간과 획득한 점수가 보이고 응답한 결과가 보입니다. 각 항목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도 있는데, 따로 저장 버튼 없이 창을 닫으면 자동 저장되니까 저장 버튼 찾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오른쪽 위에 초록색 공유 버튼을 눌러볼게요. 처음 보는 창이 떴는데 구글 제품들을 사용할 때 계속 보게 될 창입니다. 별거 아니고 내가 만든 파일을 사람들과 어떻게 공유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사용자 및 그룹 추가에 이메일 주소로 공유할 사람이나 그룹을 추가할 수도 있고, 이 파일의 링크 주소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한 사용자만 링크를 공유할 수 있지만, 아래 제한됨을 누르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선택한 후 권한을 설정해서 링크를 복사해 뿌리면 링크를 가진 사람들이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문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봤고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롯이 저만의 생각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더 기발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과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크게 5가지 활용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설문 본연의 기능으로서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수업 자료로서, 세 번째 시험 또는 문제은행으로서, 네 번째 과제 제출용으로, 마지막은 간단한 수업용 게임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구글 설문을 설문으로만 활용하는 겁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여러 설문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나눠주고 수업해서 정리까지 하려면 꽤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 사용해도 좋고 학년 말에 수업평가나 교육과정 평가 시에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업 자료로서 활용하는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는 충분히 얘기했고 몇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꼼수를 나눌게요. 먼저 출석 체크 섹션은 맨 뒤에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앞에서 제시한 영상이나 자료들을 보고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학생들이 자료를 보지 않고 클릭만 해서 넘기기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각 섹션마다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필수 항목으로 넣거나 오답 체크를 했을 때 처음으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듣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영상 중간중간에 의도적인 메시지를 끼워 넣고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봐서 영상을 제대로 듣게 하는 방법도 있을 듯 싶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 출제 또는 문제은행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시험, 특히 단원평가마다 채점하고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지 파악한 후에 일일이 피드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문을 이용하면 시험 결과를 즉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설문 문항과 보기 문항을 무작위로 섞을 수 있어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 두면 문제은행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제 제출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일 업로드를 통해 감상문, 풀이과정, 그림 또는 영상까지 실시간으로 받으면 선생님들의 수고로움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업용 게임입니다. 게임이라고 해서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문 문서 특성상 뭐라고 답했는지에 따라 다른 문항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섹션으로 나눈 후에 정답을 맞춰야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고 오답이면 처음이나 출제자가 원하는 섹션으로 돌아가게 만들면 일명 방탈출 게임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경우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여기에 경우의 수를 더 확대하고 순서들을 정교하게만 만들면 여러 결과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보드게임이나 초창기 컴퓨터 게임처럼 게이머가 선택한 답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 것처럼요. 개인적으로는 구글 설문으로 수업 자료를 만들었을 때 적은 시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선생님들께 가장 추천하는 도구입니다. 한번 사용해보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고민인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